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사적으로 계속 대화를 해오던 것을 좀 공적으로 열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김시비 작가의 개인전은 이전에 해왔던 전작들이 집대성된 전시라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김시비 작가가 보여줬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마테리얼에 대해서 좀 더 골몰을 하게 되면서 전쟁 테마로 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우리가 겪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전쟁에 대한 생각은 미디어를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저쪽에서 누군가 폭발을 당하고 뭐 이런 상상들을 해보다가 이 거리 사이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처음에 이 작업의 시작은 꿈 얘기를 평면 작업으로 디지털 프린트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떤 커플이 무슨 전장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을 이렇게 목격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각적인 묘사가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아래층에 들어가 있는 저 환 작업이 한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그 이전에 했던 3채널과 또 다른 하나의 메인 작업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제가 주로 즐겨 사용하는 영상 전시의 구성을 조금씩 띄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K-팝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영화나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에 서양인 경우 오페라나 뭐 판소리 같은 것들이 담당했던 그 연극 같은 구조 안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을 묶은 상태로 현 시대 얘기를 하고 싶은 시작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K-팝 비디오의 표면을 사용을 해서 썼는데, 한국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뭐 베트남의 팬이 베트남어로 그게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 자막을 붙이고 그다음 그걸 또 해석한 자막을 또 붙이고 해서 뭔가 이렇게 여러 레이어의 언어적인 그 라인이 계속 추가가 끝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4개의 챕터를 원작 오페라에서 따와서 강정마을의 제주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챕터에 대입을 시켜서 이상한 미래 금지곡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후에 했던 작업은 1대1로 뭔가를 대입시켜서 만드는 감각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표면들을 갖다 쓰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체에 대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했던 작업이 목석과 당나귀들인데. The missions will be brought to you by voice, by dialogues, by text, and by images. 그 오작동 라이브러리에서 박갈 큐레이터가 기획했던 그 전시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그 설치의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품인데요, 영상에 등장하는. 그리고 근데 이게 영상에서 바로 1대1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 이상한 가짜 박물관 같은 느낌으로 설치를 했어요. 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작품에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나 작가가 접근하는 일종의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대한 담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작가가 그 당시에 느꼈던 또는 당면했던 과제들에 대해서 은유하는 방식이거나 과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차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비트는 방식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그러니까 미술 교육을 받고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나 방향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상이란 이래야 해 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너가 달성을 해야 라는 압박감들이 있었는데, 그냥 반항을 해보고 싶어지잖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1차적으로 어떤 문제적인 현상이 있고 그거를 소화를 해서 어떤 식의 서사로 풀어서 형식을 부여를 해서 최종의 공간 안에 놓이게 할까의 패턴은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이번 전시에서도
권력과 자본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 나타나는 욕망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메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 1층의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이슈들이 왜 작가한테 지금 이 시기에 다가왔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10년 넘게 베를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제는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비슷하게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자유적인 자본주의 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첨예하게 우리의 생활 안에서 실감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집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생활을 보장하는 어떤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누가 어딘가에 정착을 하고 어떤 영토를 꾸려가고 이런 거에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즈텍 얘기로 돌아간 것은 고대에서 꼭 계속되어 왔던 한 제국이 근대적인 어떤 도시로 탈바꿈하는 어떤 한 밤이었던 거죠. 그 정복자가 도착을 해서 문을 열고 싸우고 패망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인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익히 겪었던 사건,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는 원서동 근처에서도 최근에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이 서울 안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특정 도시를 떠나서 일반화된 그렇죠. 것으로 나타난 것 같고 제가 당장 있는 동네니까 베를린을 배경으로 연출을 해서 합성을 했는데 사실 어느 도시일 수도 있겠죠. 무명의 도시 같은 느낌으로 보이기를 원했어요. 지하 1층 작업업에서는 흑백으로 도시가 드러난다거나 아니면은 도시성을 잘 모르게 레이어를 통해서 시공간을 없애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사운드면 사운드, 영상이면 영상, 글이면 글, 연기면 연기, 이런 다 굉장히 독립적인 요소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걸 하나로 구축해서 뭔가의 결과물을 내려고 할 때 그 레이어 하나하나들은 뭘로도 사실 대체될 수 있어요. 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적이기도 하고 그냥 그때 주운 것이기도 하고 물론 연출해서 촬영을 하고 누군가를 발견해서 기용한 다음에 연출된 퍼포먼스를 담지만 저한테는 이 구축의 과정 자체가 항상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전시 하나를 작업으로 삼고 그 안에서 설치나 또는 프롭 같은 오브제, 사물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대자보 같은 것들이 붙었는데 그런 각각의 작업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적인 레이어를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인사미술 공간이라는 전시장을 고려하면서 작업을 준비했을 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레이어를 작업의 레이어와 적용해서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환경으로 이 공간을 내가 염두에 두고 뭔가를 디벨롭을 한다고 했을 때 영상 매체를 다루면 영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영화랑은 다르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나 영화관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내가 굳이 그것이 아닌 환경에서 영상을 튼다고 한다면 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장소 특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늘 염두에 두게 되고요. 공간에 대한 작가의 고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리더에서도 일종의 바탕이 되면서도 축적된 레이어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필진이 3분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리더에서 이제 표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토의 아티클인데 그 아티클에서 보면은 그 가난한 이미지라고 대변되는 것이 결국에는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현 시대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작가나 또는 누구든 어떤 생산자든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전작에서도 그런 식의 적용이 일어났었지만 이번 작업이 또 도시 안에 도시로 투영되는 자본주의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표면이 또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히토의 글 경우에는 막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당장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쨌든 습득을 하고 매일매일에 이거를 점점 포섭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미술 안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답을 내려줘요. 디지털 표면, 인터넷,
링크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의 여러 공간, 그리고 여백이 없는 모든 링크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작업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바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테오 파스퀴넬리도 동물원이라는 책을 국내에 발간을 했어요. 저한테 근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이 되었죠. 이 책 자체는 독립적으로 그냥 읽는 어떤 읽을거리이면서 이걸 읽었을 때 전시가 좀 더 증폭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2층에 이제 영상 작업이 영상 작가로서 이것을 작업으로 풀어낼 때 영상 자체를 RGB로 쪼개는 방식이라든지 뒤에는 굉장히 싸구려 이미지가 돌아가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두 개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좀 따로 떨어져 있는 형식 이런 것들이 가끔은 이제 정권이나 당면한 문제 혹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가자면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작업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식적인 태도에서 이게 도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서 프레임을 가둬놓고 헤매지 않는 방식이 작가가 쥔 재료랑 작가가 쥔 어떤 그 도구 안에서 해결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 작가들 상에서 과연 예술가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 문제에서 아마 제가 이제 이게 피하는 방법도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교묘하게 대면하게 만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저한테는 보이스톡이나 그 데이터로 오는 이메일이랑 영상들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가난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결정당해버린 미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저는 가난이라는 말을 기존에 있는 가치 판단의 안에서 맥락 안에 놓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싶어요. 이 책 안에서도 그 글 안에 자체적인 이제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열화되고 끊임없이 복제되고 디지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 가난화 과정의 조건들. 그렇다면 부유한 이미지는 무엇인가? 뭐 아바타 같은 거? 극도의 기술적인, 재정적인 시스템 안으로 더 고도화돼 버리는 한편으로 완전히 유실되었던 것들이 다시 디지털 아카이브로 막 되살아나고 막 옛날 역사적인 자료들이 재림하고 디지털로 그런 큰 상극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한 글인 것 같아요. 디지털이 저한테 굉장히 밀착돼 있고 영상 언어에 굉장히 뗄래 뗄 수 없는 요소로 저한테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디지털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발달을 하잖아요. 뭐 기술적인 조건 및 뭐 네트워킹의 양상과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다 새로운 문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이 환경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정치, 사회, 뭐 문화적인 문제들은 저는 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들이 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사하는 디지털 기술들은 초고가의 막 굉장히 세련된 이런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이미 노출을 시키고 있고 그것도 제 만듦새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린스크린 처리를 할 때는 뭔가 좀 지저분하게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유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균형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링킹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제 작업에서 서사의 역할이라는 게 하나는 출입구예요. 그걸 열어놓는 한 가지의 통로 중에 가장 잘 작동하는 게 서사이더라고요. 제 전례들을 되돌려 봤을 때. 그래서 영상 안에 사실 서사를 굳이 집어넣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더 클래식한 접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는 언제나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 표면을 통해서 그 구성을 통해서 지금 당장 동원해서 구사할 수 있는 가까운 표면이 이 디지털 표면이고 만약에 5년, 10년 후에 뭔가 신기술이 나와서 보급이 돼가지고 이게 컨슈머 레벨에서 내가 소비할 수 있어. 그럼 전 소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대체 가능한 기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나 기술이라는 게 그 중단되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한테 뭐
8mm, 16mm가 중요해. 그거에 막 영롱한 이런 탁탁탁탁 소리 나는 이런 영상기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는 작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빵을 굽든 뭐 운전을 하든 미술을 하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침투해서 같이 막 운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용기가 없고 잘 못할 것 같고, 내가 근근히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안에서 하한선인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발언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자세하게 모르지만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미술이나 뭐 영화의 언어로 뛰어들 수 있잖아요, 현장에. 여러 현장에.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다큐멘터리적인 접근이 그 자체의 발달사를 갖고 있지만 제가 가장 탐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수수께끼 같거나 뭐 더 복합적이거나 아니면 공간적이거나 이런 선택들을 하게 돼요.